오늘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발표를 하셨던 안드레오 대표께서 저는 이 정도 내용은 우리 행사에 키노트 스피치를 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이고 단순히 이제 엔지니어링 컨설팅 내용이 아니라 해운과 조선과 이 산업에서의 어떤 중요성과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잘 말씀을 좀 해주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접 제 이야기를 지금 번역기를 통해서 듣고 있나요? 네. 예,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좀 지났는데 우리가 조금 더 사용을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좀 많이 준비를 했는데 전체 시간이 30분밖에 안 되고 또 지연되고 해서 한 가지씩을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신해운 안보 전략과 중국 선박에 대한 생션을 발표한 이호춘 센터장께는 첫 번째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미국의 최근에 이제 정책 관세 압박, 그리고 우리 한국에 대한 투자금 요구, 비자 정책 이런 것들로 볼 때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전략 선대에 대한 참여가 원활하게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간단히 좀 이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로는 한국의 조선이 미국의 십스 액트 법률을 혜택을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책적인 측면과 기업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아니 뭐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시간을 좀 줄이는 차원에서 이 두 가지를 질문을 주셨는데, 첫 번째가 이제 전략 상선대 참여에 관한 부분이고, 두 번째가 이제 십스법에 기반해서 미국의 이제 조선업이 진출을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전략 상선대 부분은 사실은 이게 이제 민간에서 우리 국적선사가 참여 의사가 있는 선사가 사실은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 기회를 포착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좀 미국에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좀 염두에 두고 좀 조심스러운 접근과 함께 도전적인 정신이 필요한 프로젝트이지 않을까 싶고, 물론 이제 우려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성공할 수 있을지. 조선도 마찬가지고요. 조선은 좀 더 유리한 상황이라면은 해운은 조금 더 정보 부족이라든지 아니면은 예상치 못한 어떤 돌발 변수들이 많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그렇게 이렇게 넓다고 보기도 어렵고요. 기존에 제가 발표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의 회사청에서 운영하는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우리나라도 국가안보선대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필수 선박과 또 국제 선박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어떤 지원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민간 차원에서 큰 어떤 베네핏을 보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상대적으로 미국은 좀 더 큰 어떤 페이버를 주고 있습니다. 전략 상선대 역시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은 조건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진출하기 위해서 그 조건을 다 맞추고 미국 선언을 태웠을 때 과연 이것을 운영하는 것이 쉬울까? 결코 쉽지 않은 일일 것이고 도전적인 일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비즈니스라는 것은 원래 그런 어떤 조건 하에서도 기회를 포착하고 성공 가능성을 찾아가는 것이 또 민간에서 수차례 또 이루어낸 성과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회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조선은 좀 더 유리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10수법의 주된 내용이 조선에 포커싱 되어 있습니다.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페이버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더 많은 페이버를 준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미국에 들어갔을 때 더 큰 리스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페이버를 줘야지 들어올 수 있다라는 어떤 판단이 깔려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필리조 순서에 하나가 들어가 있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지금 비용이 증가하는 어떤 구조거든요. 직접 투자를 했을 때 어떤 리스크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HD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파트너십으로 가는 거고 전략적인 선택을 조선소에서 선택하는 거죠. 민간 영역에서 어떤 것이 가장 유리할 것인가. 하지만은 분명히 정부가 지원해 줄 부분은 해운이든 조선이든 다 있습니다. 뭐 직접적인 어떤 지원도 있을 수 있는 거지만은 간접 지원이 또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특히 민간은 현지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런 거가 좀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은 지원을 정부가 해주고 마지막으로 제가 원하는 건 이 해운과 조선이 따로 갈 것이 아니라 같이 가는 것이 가장 우리로서는 유리하지 않을까. 지금 사실은 좀 약간 같이 가기가 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뭔가 좀 총괄할 수 있는 어떤 컨트롤 타워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럴 경우에는 해운과 조선이 서로 우리나라 해운과 조선이 좀 이렇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뭔가 좀 베네핏이 좀 더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예. 갖고 있습니다. 예. 그 해운조선 공동 진출에 대해서는 아까 이현철 대표님도 그렇게 좀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나중에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 HMM 김윤광 전무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HMM이 우리 한국 해운의 새로운 희망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 우려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우려가 아니라 그 애정이 담긴 그런 우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HMM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정부에서 뭘 해주길 기대하고 있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아니면 특별한 좀 기대가 있을까요? 지속 뭐 일단 그 HMM이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에서 한진 사태라던가를 지나서 지금의 위치까지 오는데 이미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정부에서 뭐 조선 또 연료 관련된 부분들 서포트하면서 저희가 뭐 실제로는 파트너로 참석하지만 그 어떻게 보면은 저 당사를 그 지원하는 측면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뭐 관심 그다음에 또 지금 해오는 그다음에 저희가 그 조선 쪽하고 함께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서로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저희한테는 큰 힘이 되고 있으니까요. 추가적으로 뭘 바란다 이런 거는 실제로는 좀 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들어온 세금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을 더 저희한테 집중은 한다던가 또 해운회사가 저희만 있는 건 아니니까 지금까지도 큰 도움 받았고 지금 해운 정도의 협력하고 그다음에 상호 소통하고 하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은 HMM이 이제 그간의 어떤 정책적 지원 속에서 이제 오늘 이 자리까지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HMM의 어떤 사회적 기여도 이제 생각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는 사회적 기여 중에서도 특히 이제 청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기회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지막에 이제 그 산토니오 대표께서 발표했던 그런 내용과도 결합이 되는 것 같은데 발표 내용에 그 인력 양성과 훈련, 교육 이 부분이 좀 없기도 해서 좀 간단하게 좀 말씀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고용을 얼마로 늘리겠다는 말은 제가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요. 근데 그 부분은 확실합니다. 저희 지금도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 특히 이제 지금 앞에서 말이 있었지만은 저 환경과 관련된 아니면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R&D에 관련해서는 회사 자체의 역량이 커져야 되기 때문에 회사 자체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인재의 발굴, 그 다음에 확보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걸 위해서 전체적으로 해양계, 그다음에 해양 기술, 그다음에 학계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참여, 투자,
그리고 같이 함께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는 부분은 내부에서도 지금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체로 쉬운 질문이죠. 이런 거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민감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NIK에서 발표한 NIK 팩트 그 자료를 보니까 그 북미 항로에서 HMM의 그 비중이 한 2, 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마켓 쉐어가. 그다음 유럽에서는 이제 한 5, 6%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제 그 전체 HMM의 어떤 그 전 세계 컨테이너 선봉량 비중이 한 4, 5% 정도 되는데 북미 항로에서의 비중이 좀 약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좀 어떻게 좀 키워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이 부분은 이제 그 저희가 커머셜 위주 회사기 때문에 수익성 위주로 볼 수밖에는 없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 퍼센테이지는 약간의 왜곡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유럽 쪽에다가는 저희 최대형 선 24,000TU하고 16,000TU를 디플로이 시키고 있고, 좀한 5% 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러니까 선박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닌가라는 퀘스천이 듭니다. 예, 지금 이 수치는 예, 예. 대신에 이제 미주로 가는 배들은 만티에서 13,000T가 되다 보니까 실제로는 그러니까 미주가 크다는 게 아니고 구주가 지금 원래 하는 것보다는 좀 크게 보일 가능성은 있고요. 그러니까 미주 구주를 비교할 때 그러니까 미주가 구주 근데 이제 전체 이 2, 3%라는 게 결국 선봉량의 퍼센테이지고요. 저희가 이걸 추가로 미주에 집중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결국 시장을 따라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지금 전체적으로 동서항로라고 불리는 미국이라든가 유럽은 얼라이언스 체제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자적으로 거기서 튀어나와 가지고 혼자서 하지 않는 한은 알겠습니다. 마음대로 그 부분을 늘리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드리려고 했던 질문은 두고 이 정도만 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우리 산티아고 대표가 조금 지루해 할 것 같아서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한국 조선 산업 조선소 그다음에 한국의 해운 기업 대표적으로 HMM 있는데 앞에서 발표하신 내용에 비춰서 어떻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런 측면에서 한국 조선소와 한국 해운에 대한 어떤 그 컨설팅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제안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Okay, my experience about Korean shipping industry here in Korea. To be honest, I've been here in Korea for 8 years. Okay, the last 3 years I've been leading the company. I saw Korea 8 years ago. Now I'm absolutely absorbed about the capacity that Korean shipyards and Korean mentality and also Korean people are working very, very hard. Not only from the technical point of view, also for the capabilities, also for the organization. So for me, Korea is leading the shipbuilding 100% sure. Even if everybody knows that in China also they have a very, very long percentage of the new constructions, but Korea is a matter of quality, and quality is the future. This is my opinion, what I saw, what I feel. 우리 한국이 일만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라면은 한국에서의 어떤 그 조선 산업의 물론 원가 문제이기는 한데 경쟁력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겠습니까? I think that Korea is already very, very competitive, right? I think that, my opinion, competitiveness is not a matter to be cheap. So if you can find your space and you can find quality, the future also is going for quality. Now we are facing different solutions, and as I speak a long time ago, well, a few minutes ago, we are facing also new programs, developing new technologies. So Korea must still, because they already are,
still in the vanguard of the technology. This is going to be is going to make Korean shipyards very competitive. Also, obviously, they have to develop a new construction methodologies, which is makes sense. But it's a matter of technology, research, develop, and be quality. Quality becomes becomes with competitiveness by hand, for sure. 예, 감사합니다. 그 아까 발표에서 굉장히 다양한 좀 추상적인 개념이기는 했는데 효율성과 회복성과의 핵심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강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산업 간 협력 또 지역 간 협력 아시아와 유럽의 협력을 좀 하자는 그런 이야기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고 특히 청년 세대에 대한 어떤 그 훈련과 개발 이 부분들을 많이 강조를 해주셔서 저는 그 여러 가지 좀 의미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그 이현철 대표께 그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궁금한 내용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시고자 하는 내용도 다 말씀을 못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마스가에 대해서는 이미 그 발표에서 여러 이야기를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포함을 해서 좀 그 큰 틀에서 한국의 조선의 지속 가능한 발전 어디에 핵심을 둬야 됩니까? 그냥 AI, 디지털 또 이런 쪽에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 포함해서 지금 부족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국 조선에서 한국 조선에서요? 예. 예, 한국은 이미 뭐 부족한 게 없습니까? 기술에 대해서는 정점에 있고 오히려 이제 중국이 추격하는 것을 격차를 줄여지는 것은 뭐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은 대안을 지금 뭐 친환경 선박이라든지 이쪽으로 더 기술의 부가가치 높은 것을 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이제 큰 틀에서 보면은 조금 영역을 확장하고 다변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요적으로 보면요, 예전에 한국은 조선 사업부하고 해양 사업부가 공존을 했지만 지금 해양 사업부는 많이 줄었습니다. 두 사업부를 두는 이유가 오일 유가나 이런 그 국제 변동되는 그 환경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함이거든요. 한쪽이 강하면 한쪽을 집중하고 한쪽이 좀 강하면 한쪽이 하는데 그게 이제 2015년 이후로 불황기를 겪으면서 완전히 그게 무너져 가지고 한국이 해양 구조물 그 EPC에서는 전 세계 그 지배를 했는데 한국이 그 불황을 겪으면서 자발적으로 퇴행을 했거든요. 그런 사이에 하나의 예가 뭐냐면은 FPSO 요즘 한 척에 한 3.2 빌리언 달러 합니다. 한 척에. 한국이 빠지고 나니까 싱가포르 업체가 예를 들어서 브라질의 P84, 85 한 유니트가 40.1 빌리언 달러입니다. 그 배 두 척이 당해 현대중공업에서 수주한 수주 금액의 반이 넘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한국이 옛날에 잘하고 철수했던 거를 이제 조선은 정점에서 어느 정도 유지되면서 중국이 쫓아오고 또 이제 내려가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다시 해양에 관한 거기에 집중을 해서 하면은 중국하고 이미 벌어진 격차를 유지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에서 다른 디맨드는 지금 여러 가지 트레이드가 늘어나고 또 에너지나 수급 그다음에 각종 요즘 전쟁으로 인한 텐션이 높아져 가지고 각 나라마다 지금 해군이나 조선을 살리려는 움직임이 상당히 많습니다. 미국이 대표적이었고요.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여기 인도도 마찬가지고 브라질도 그렇고 그런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한국에서 지금 대형 조선소들은 지금 하고 있는 비즈니스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한국은 정말 우수한 예비군들이 있습니다. 제 세대나 우리 선배 세대들이 한국 조선을 이때까지 올려놓은 그 엄청난 기술력과 이런 그 인력들이 한국 내에서는 그 밸류가 지금 발휘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한 인력들이 해외에 나가서 그 어떤 정부의 지원 아래 그러한 것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다변화하는 그러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다음 시간
시간까지는 먹을 수 없고 커피 브레이크 타임까지만 우리가 좀 쓰고 지금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 혹시 추가적으로 네 분 다 그 뭐 추가적으로 해야 하실 이야기가 있을까요? 제가 그 1분 이내로만. 예, 예. 예, 예. 아까 이제 약간 착오가 있었는데 선사와 조선소와 그 공급망이 다 협력해야 된다는 것은 한국이 미국에 가서 연안 카보타지 해운업을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고요. 오케이, 예. 그다음에 마스가에 관련해 가서는 정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추상적이면 안 됩니다. 매우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코어퍼레이션, 콜라보레이션 이런 것들은 지속성이 없고 이벤트성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serious business로 생각해서 우리가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서비스나 프로포저를 만들어 가지고 최대한 차지하고 그럼으로써 미국에서 받아들였을 때 엄청난 효과가 있다는 그 구체성을 만들어 가지고 접근을 할 때 그 사람들이 그 미국에서는 그걸 밸류로 받아들여서 한국하고 미국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접점이 높아지기 때문에 대부분 미국 진출을 희망하시는 그런 회사나 분들께서는 그런 면들을 좀 유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혹시 다른 분도 있을까요? 없습니까? 하실까요? 산티아고 혹시 추가로 이야기할 게 있을까요? 없습니까? 예, 예, 정리를 하겠습니다. 두 분은 저는 그 한국 조선소의 향후 포지션을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에 대해서는 뭐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유럽은 그 생산 캐파는 상당히 줄었지만은 여전히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로열티를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유럽과 같은 원천 기술을 가진 조선소로 갈 것인가? 그 다음에 대량 생산 체계를 유지하면서 조선소를 유지할 건가? 중국과 이제 인도, 동남아 이런 국가처럼 갈 건가? 한국은 또 일본은 그 소재와 핵심 기술을 또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의 어떤 또 뭐 나름대로의 어떤 그 지속 가능한 전략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라면은 우리는 어떤 포지션을 가져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한국 선사는 이제 컨테이너, 벌크, LNG 탱크 이렇게 큰게 뭐 케미칼까지 이렇게 있는데 그 지금 여전히 이제 전체적인 어떤 그 선대 비중은 우리나라가 가진 선대 비중은 그 뭐 전 세계 6위, 7위 해운 국가라고 하지만은 전체 선봉량이 4%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선봉량을 늘리고 시장 그 마켓시어를 어떻게 늘리면서 수익을 창출해 나갈 것인가 하는가에 대한 엄청난 그 과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 규제도 많고 그다음 기술 변화도 심각한 그런 생각 상황 속에서 또 미중 갈등 속에 우리 어떤 전략이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될 건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 이런 여러 엄혹한 현실 속에서 좀 우리 국가 전체, 우리나라 전체의 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그 K1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해 주신 분 감사드립니다.